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나란히 하락하며 출발한 양지수가 모두 1%대 상승과 함께 마감했습니다. 장중 중국 부동산 구제 정책과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외인과 기관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내 백지혁명을 필두로 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신화통신도 연일 시평을 통해 친서민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변화가 기대되면서 우리 시장에선 화장품 등 소비재를 포함해 여행, 엔터주까지 리오프닝주가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2045년까지의 우주경제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5년 안에 달에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서 자원 채굴을 시작,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게 골자인데 어제 시장에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짚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발 훈풍에 오늘 하락 출발을 했던 양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 일단 지금 화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참 주식이 어려운 게요.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한 1.5% 정도 이제 큰 폭으로 빠졌죠. 미국이 빠진 이유는 중국의 또 코로나 정책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미국은 빠졌어요. 그런데 중국과 한국은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시위 격화 이 부분 때문에 또 올랐어요. 똑같은 이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미국은 빠지고 우리나라는 올랐어요. 참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식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자,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시위가 격화되고 또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 얘기가 뭐 한 1, 2주 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뭐 내년 2분기는 돼야 출구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도시 쪽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격화되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발단은 물론 어떤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서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직접적인 요인은 됐지만 실제로 최근에 지금 월드컵이 일어나면서 중국 국민들도 월드컵을 많이 보잖아요. 세계 모든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도대체 이게 뭐냐, 도시를 지금 봉쇄하다니 지금 세상에 이게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이런 지금 양상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똑같은 상황을 놓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냐면은 당장에 지금 애플 같은 공장이 생산에 지금 차질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한 600만 대인가 얼마 정도 지금 생산에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은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참 이슈가 되었던 전 세계적인 공급 대란, 유통망 차질 우려. 자,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또 경제 질서를 또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국은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중국 상해 증시도 올랐고 국내 증시도 올랐는데 시위가 지금 격화가 되면서 오히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렇게 이제 좀 출구 전략으로 좀 갈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중국도 올랐고 국내 증시도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미국 시장도 조금 어제 빠졌던 부분이 오늘 밤에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은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한 뭐 반등세가 지금 들어온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최근에 지금 조정 사이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이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또 시위 격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일단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앞으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장 마감 후에 오늘 중국 방역 당국에서 브리핑을 또 진행을 했죠. 자, 고령층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브리핑의 골자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의 국가적인 특성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보건 전문가들이 이번 조치를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에 갇힌 경제를 재개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자, 이렇게 중국의 코로나 정책 전망에 따라서 사실 소비주들은 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주 또 뭐 소비 관련주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죠. 특히나 그동안에 시장으로부터 상당히 소외를 받았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뭐 이제 강한 흐름이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중국도 이런 지금 이제 백신 얘기도 지금 많이들 지금 조금 전에 얘기들 하셨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중국도 뭐 이렇게 강력한 도시 봉쇄 이런데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부딪히는 게 이거는 뭐 명약 관화한 뭐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위 자체가 또 어느 정도로 지금 확산될지 이 부분도 조금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점점 이렇게 이 부분이 계속될수록 지금 또 정치 불안으로 가는 이런 요인들도 사실은 조금 불안정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또 긍정적으로만 또 받아들일 수는 없죠. 중국이 여전히 지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진핑 물러나라는 이런 구호들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또 이슈화가 된다 그러면은 또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요인으로 지금 그거는 지금 이슈는 맞지만 또 이게 너무 지금 확산되고 그런다 그러면 중국의 정치적인 불안 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또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만은 또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밝은 면만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런 지금 중국 국민들의 어떤 시위가 확산되는 부분을 마냥 좋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새로운 시각까지도 함께 전해주신 박동기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공우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어제 발표됐던 우주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서 오늘 좀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우주를 가는 게 막연한 꿈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우주 여행까지도 가능해지는 거니까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하는 소식이긴 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주 경제 로드맵으로서 지금 발표를 하고 우주항공청인가요? 또 뭐 신설을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이 어제 오늘 해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스트랙 아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제 종목들 흐름들이 지금 상당히 강했고 또 그리고 이제 위성 관련되는 종목들 뭐 AP 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어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또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미래 경제 로드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지속성은 충분히 지금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주 항공 관련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진화되고 여기에 또 연구 개발에 투자되고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은 맞지만 또 주식 투자자 또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또 한번 이렇게 이벤트로 딱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은 또 뉴스가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내일 되면 또 싹 잊혀지고 다른 뉴스들이 또 이 뉴스를 또 덮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이벤트는 일단은 지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되고 하면은 지금까지보다는 어쨌든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우주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도 분위기는 지금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뭐 그 생각에는 뭐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항공 우주 관련주에 대한 박동기 파트너님의 시각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분석에 이어서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항공 우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해주는 시간이죠. 자, 박동기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만나보시고 차근차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길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화면만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지금 나오고 있는 QR코드 위에 휴대폰을 갖다 대시면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박동기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손쉽게 함께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 중에 탑5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순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8월 23일 공개해 주셨던 성일 하이텍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까지 상승률 74.8%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0월 6일 공개해 주셨죠. 자, 코덱스 레버리지 26.4% 상승률 만들어내 줬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1일 LG 에너지 솔루션 상당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승률 26.4%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6일 공개해 주셨죠. HLB는 23.1%, 11월 이번 달 들어서 공개를 해주셨던 11월 2일에 SKI 테크놀로지는 22.6%의 상승률 만들어내 줬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과 저희 방송에서 유레카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탑5 종목들을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그중에서도 지금 화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또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갖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주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종목 예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위메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위메이드 이제 종목을 제가 마지막에 방송 말미에 유레카 종목으로서 뭐 사실 이 시간에 뭐 가장 핵심적인 뭐 종목 아닙니까? 위메이드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테고 뭐 저 역시도 많이 놀랐고 그래서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셔서 너무 뭐 손쓸 틈도 없이 주가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손실을 보신 분들이 방송을 보고 사신 분들 중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예상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현재 진행 상황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게임 회사 중에서 이제 4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자 이런 기술력을 게임과 결합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게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미래형 게임 산업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신작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형을 결합시켜서 게임을 만드는 이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선도적인 그런 회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의 미래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게임주들 중에서도 기존의 이제 NC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자, 이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발행을 한 가상화폐, 이게 이제 이 가상화폐가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현재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자, 이 회사를 가상화폐
이제 단체에서 닥사라는 단체에서 그 위믹스를 지난주에 상장 폐지를 결의를 했습니다. 자, 이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되면은 이 위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 각종 그 신기술을 결합해서 게임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위믹스를 상장 폐지 결의를 해버리니까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밑에 주춧돌이 지금 빠져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제 주말이 지나고 최근에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현재 현재 전체적인 지금 그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닥사 그러니까 그 공동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의한 게 일단 담합적인 행위가 강하다라고 지금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금 오후 6시쯤 제가 오면서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담합 행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 업비트, 이 상장 폐지를 주도했던 업비트에 대한 조사 들어가는 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사가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금 법원 쪽이기 때문에 일단 공정위에서 일단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들의 공정위의 눈에는 뭔가 불공정 담합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종적으로는 12월 8일까지 12월 8일이 지나면은 위믹스가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미 그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번 주말에 이미 내놨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공정위 결과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 그 야당의 민주당의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너무나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정치권에서도 위메이드 쪽에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죠. 그래서 결국은 상장 폐지라는 것은 주식에서도 상장 폐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과 이런 게 법규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이쪽 가상화폐 쪽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 기관의 어떤 법규나 이런 것들을 규칙을 지금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갑질이다 어쩌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올려놔놓고 그걸 2주 동안에 소명을 10차례에 걸쳐 소명을 했는데 계획된 유통량하고 실제 유통량하고 차이가 난다. 10차례 정도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까지 결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게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를 결의를 한 건데 이 상장 폐지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대한 오류가 있었냐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겠지만 계획된 유통량하고 실제 유통량하고 차이 부분을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 갈 만큼 그만큼 이게 치명적이고 중대한 오류였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심들을 지금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죠. 만약에 똑같이 이 위메이드의 위믹스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현재 가상화폐들에게 들이댄다 그러면은 아마도 나는 가상화폐가 없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 상장 폐지 기준에 들어가지 않겠냐. 무더기 상장 폐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 위믹스 사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본질이 밝혀지겠지만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위메이드를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진실이 머지않은 시간 안에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멀지 않는 시간 안에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고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테고 물론 결론은 안 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걸 인용을 해줄 거냐 아니면 기각 논의할 가치도 없어 아니면은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인용을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이제 조만간에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좀 기다려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위메이드 유레카 종목으로서 공개해 주신 데 대해서 혹시나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상세하게 리뷰를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위믹스 코인 상패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가 관건이 될 텐데 그 결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응 방법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샵 0082번 열어두겠습니다. 박동기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 종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실된 리뷰를 해주신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 화요일만에 고유의 코너 진행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매주 화요일에는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고유의 검색식을 가지고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이 종목들 앞으로 쭉쭉 나아가 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종목을 선정을 해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가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코스맥스, 세 번째로 소카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오직 박동기 파트너님께서만 사용을 하고 계신 고유의 검색식이 추출해준 오늘의 세 종목은 한미반도체, 코스맥스 그리고 소카입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 이 세 종목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러는 게 주식은 처음 배울 때 습관을 잘 들으셔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가 우량주, 잠재 가치가 높은 종목 거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차트 우량주가 주도주가 되고 주도주가 장이 꺾이더라도 약세장에서 방어주가 될 수 있는 게 차트 우량주이기 때문에 결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차트를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술적인 조합을 통해서 앞으로 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당연히 잠재적인 가치가 높은 이제 주도주 그 고가 우량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예상치 못한 악재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 우리의 영역을 좀 벗어난 부분이죠. 하여튼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검색식을 또 열심히 또 돌려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한 300개, 4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름대로 차트 또 수급 또 실적적인 측면 자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종목들을 지금 한 몇 종목을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코스맥스 그리고 소카 이렇게 지금 세 종목 정도를 선정을 해봤는데 한 종목씩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먼저 이제 한미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에 이제 당연히 지금 포함이 되고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는 가장 선두주자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각자 영역이 주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데 후공정 장비 업체를 대표하는 회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워낙 지금 이제 다운 사이클에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투자를 줄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세트 업체를 비롯해서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들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지금 애매하죠, 그죠? 네, 애매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그 중에서도 이게 주식이라는 건 항상 묘하게도 모두가 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저점일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쪽으로 나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한미반도체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내년에 조금 그 세트 업체들의 투자가 줄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지금 주가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제가 오늘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선정했던 것은 어쨌든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 자체를 항상 제가 관심 종목에 올려놔놓고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검색 전제 시스템에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왜 올라왔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21선 20일 이제 신고가가 나는 데다가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주가는 지금 뭐 당연히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주봉 흐름으로 지금 보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 요 기간이 지금 거의 1년 동안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점을 딛고 조금 올라오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까지 좋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반도체 업황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금 반도체 관련되는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디램 재고가 이미 3분기에 피크아웃이 지났다. 그러니까 가장 디램의 재고가 높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반도체 디램도 3분기가 피크아웃이 정점이 지났다. 재고에 가장 재고 많이 쌓이는 시점이 3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4분기부터 서서히 줄어들면은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흐름도 이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자리가 저점이거나 저점 지나고 있거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한미반도체 이런 검색 전제 시스템에서 거래량 또 차트 흐름 감안을 해볼 때 앞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흐름이 가능하겠다 해서 첫 번째로 한미반도체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그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맥스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화장품주 3인방 하게 되면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를 넣거나 또는 그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을 넣거나 이렇게 그 3인방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코스맥스도 나쁘지 않아요. 증권사의 각종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코스맥스도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쭉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이 지금 최악이기 때문에 특히나 화장품 섹터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워낙 큰 폭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회사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주식은 항상 인력 구조조정, 사람 자른다는 얘기하면 주가는 오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업계 내에서도 그 사업부 재편이라든지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워낙 큰 폭으로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코스맥스. 자, 코스맥스로 한번 볼게요. 코스맥스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요겁니다. 자, 요게 지금 코스맥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주식이라는 건 항상 빠졌을 때 저점에서 살려고 하면은 그거는 욕심이다. 빠진 자리에서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주고 사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습관들을 들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올리고 120일선을 지금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죠. 상승 후에 행보 조정하다가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고 또 20일 신고가를 내는 이런 자리가 일단 새로운 박스권의 가장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고가에라도 또는 종가에라도 또는 내일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저 같은 이제 차트를 공부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일 빠지더라도 오늘 들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차트 흐름이 이런 차트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 늘어나고 20일 신고가 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 설령 부분적으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것이 지금 맞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소카를 선정을 해봤는데 참 이것도 참 주가 못 올랐던 종목이에요. 이게 또 이 종목도 사실 이제 상장하는 시점에서 이제 공모를 하고 상장하는 시점에서는 시장으로부터 꽤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말 그대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뭐 쉽게 얘기하면 렌트카 사업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시장에 그렇게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장 이후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시황이 문제예요. 시황이 지금 너무 안 좋고 자동차 섹터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소비가 지금 다운 사이클이니까 렌트카 업체도 뭐 당연히 뭐 실적이 줄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3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앞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차트를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빠지고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저점을 높여 나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시도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 보호예수 해제.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소카는 워낙에 이제 비상장 때부터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상장사 때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막 다 들고 있어. 거기에다가 이제 또 재무적 투자자, 금방 샀다가 금방 파는 재무적 투자자 F1이라고 그러죠. 이들도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보호예수 해제가 되는 거예요. 물량도 꽤 많아요. 뭐 100만 주, 200만 주씩 이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근데 과연 보호예수 해제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물량이 나오느냐? 근데 이제 소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물량에 대한 오버행이라고 그러죠. 대량 거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이지만 이렇게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미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되고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고 내년부터는 거의 매출이 2배 가까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모멘텀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보호예수 해제 이 부분에 너무 그쪽에다 무게를 두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내년부터의 본격적인 회복세 이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 또 내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빠지더라도 믿고 살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꾸준히 방송에서 공개해주고 계십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박동기 파트너님 고유의 검색식이고요. 자, 그 검색식에 오늘 발굴을 해준 종목들이 바로 한미반도체, 코스맥스, 소카였던 것이고 앞으로 차세대 주도주 종목도 그리고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봐주고 계시거든요. 자, 먼저 향후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주도주들 먼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검색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차트적인 측면 그리고 네. 또 수급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잠재 가치가 높은 테마주다 이러면 그냥 아예 빼버려요. 테마주는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테마주 같은 종목들은 보면 볼수록 겁이 나요.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묵직한 종목, 이런 종목들,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들, 조금씩 내가 손절을 못 하더라도 들고 갔을 때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고가 우량주고, 또 이제 우량주 쪽의 종목들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향후에 이제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종목, 또 현재 어느 정도는 지금 주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 자, 두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조금 묵직한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생명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뭐 뜬금없이 삼성생명이야라고 얘기를 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이렇게 막 테마주 하시는 분들,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이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게 주식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종목이요. 이게 상장할 때 얼마나 인기가 좋았었냐면은 이게 제 고객 우리 특히나 이제 뭐 사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뭐 다들
삼성생명 이거 그 청약하러 간다고 있는 주식 없는 주식 다 팔고 삼성생명 그 청약하러 가는 제가 그게 너무나 기억이 생생해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좋지? 자, 그런 제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을 타고 오르는 그 모멘텀일 수도 있고,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크게, 월봉 흐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월봉 흐름으로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아마도 공모가가 그때 10만 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10만 원 선에서 공모를 했다가 상장 당일날 잠깐 오르고, 예, 10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예,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예, 급락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저점을 잡고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지금 흐름인데,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험주 쪽 관련되는 종목들도 무난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섹터도 이렇게 지금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를 타게 되면은 꾸준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요. 그리고 또 연말이 진행이 되면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도 뭐 나름대로 괜찮죠.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3.5% 정도 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데다가 그래서 최근에 지금 차트 흐름 보면은 꾸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차트 흐름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직전 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 흐름이면은 이런 묵직한 종목들이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보험 관련되는 섹터도 이쪽 섹터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도 지금은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고 또 중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SM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참 SM 같은 종목도 사실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시황도 안 좋고 특히나 코스닥 시황이 너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렇게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또 직전 고점을 강하게 지금 돌파하는 이런 지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주봉 흐름으로 보면은 자, 이제 85,000원 선, 85,000원, 9만 원 선이 지금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지금 되게 될 텐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멀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실적이 너무 좋은 데다가 3분기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지금 나왔죠.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이 부분만 풀리면은 아마 10만 원까지도 지금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금 생각이에요. 그만큼 지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또 이슈가 두 가지가 더 있죠. SM 같은 경우. 자, 첫 번째는 이수만 대표가 개인적으로 세웠던 라이크 기획이라는 그 회사에 매년 매년 200억 정도 가까운 돈을 이 회사에 지불을 해야 됐어요.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계약이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200억이 SM에서 지금 세이브가 되는 거죠. 자, 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사우디 빈살만 황제자가 한국의 엔터 기업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래요. 예. 카카오 엔터 쪽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미 발표가 났죠. 그죠? 그리고 SM에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국을 대표하는 엔터 회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사우디 쪽에 인력 채용 공고를 지금 SM에서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SM 같은 경우 차트 흐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향후에 상승 흐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주도주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지금 변곡점 쪽인데요. 변곡점 쪽에서 이제 두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자, 첫 번째 종목은 자, 롯데관광개발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롯데관광개발 하면은 지금 제주도 드림타워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매출이 살아난다 그래요.
드림타워 카지노 쪽의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지금 3배 정도로 올랐고, 또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정도 올랐다라고 그래요. 뭐 당연하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찾는 사람들이 지금 여행객들이 많아지겠죠. 그 내년에는 연간 단위로 볼 때는 내년에는 거의 매출이 2배 이상 오르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중국의 지금 이제 제로 코로나 이제 조금 그게 지금 완화된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121선 돌파에 장대 양봉의 종가 고가, 또 21선 강한 돌파. 자, 이 부분은 의미 있는 변곡점에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종목 정도를 더 보면은 에코프로를 한번 보죠. 이 종목도 역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가끔씩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인데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금 눌림목을 많이 줬습니다. 2차전지 쪽은 제가 이제 사이클을 요번에 한 번 더 느꼈는데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사서 실적 발표를 하는 시점 전후에 팔아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자, 이런 종목들은 손절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21선을 강하게 지금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변곡을 나타내는 자, 그런 그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전고점 돌파 시도 또는 전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테마로 급하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물론 좋죠. 하지만 우리가 그만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은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들고 가도 꾸준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의 가치를 최근 들어서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종목들 매주 화요일 유레카에서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종목들 함께 따라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그리고 특히나 화요일에는 차세대 주도주까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발견의 여정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했고요. 그 끝에는 늘 유레카 종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바로 맥스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유레카 종목은 이 종목이 공개가 되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가지고 와주신 거죠. 그렇죠. 예. 맥스트라는 종목을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 메타버스 관련되는 또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으로서 맥스트를 지금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서 지난주에 위즈윅 스튜디오를 16,000원에 사서 2만 원까지 자, 공개 추천으로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종목씩 공개 추천을 드리는데, 위즈윅 스튜디오를 16,000원에서 2만 원까지 해서 한 2주 정도에 25%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그 후속 종목으로 선정을 했던 게 지금 맥스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공개적으로 우리가 TV에서도 유레카 종목으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맥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이 종목 잘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인데, 이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뭐 일시적인 뭐 기세로 움직이는 테마, 단순 테마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제 산업의 영역이고 산업의 발전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그만큼
주변에서는 또 찬반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지만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그 앞으로 이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커버그 창시자죠. 아마 감안을 해서 아마 이름까지도 메타로 지금 바꾸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실질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항상 제가 강조를 하듯이 로봇 관련주면은 실제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AI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한 50여 개국의 회사로 보면 2만 1,000개 정도 되는 회사에 이 회사가 그 만들어 놓은 그 AR 정강현실이라고 그래요. 정강현실 원천 기술 그 플랫폼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그 확산을 지금 시켜놓고 있는 그런 단계죠. 거기에서 어떤 로열티라 그럴까요?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어쨌건 단순하게 무늬만 메타버스가 아닌 실질적인 AR 정강현실 원천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메타버스가 얼마만큼 지금 커질 것이냐. 엊그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 SK텔레콤 이동통신사들이 사실상 메타버스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SK그룹이 전 세계는 아니죠. 50여 개국에 또 메타버스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때부터 해서 그동안에 말 그대로 좀 잊혀져 있던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이 그 타이밍 불과 이제 일주일 전, 한 3, 4일 전이죠. 그때부터 해서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이 불붙기 시작했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것 외에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몇 개 종목들이 있는데 주가가 말 그대로 이제 큰 흐름을 지금 일단 좀 보게 되면은요. 요 종목은 지금 이제 늦게 상장을 해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큰 그림이 안 나오는데 다른 종목들, 일찍 상장한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큰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주가가 꽤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저점을 닫고 부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일봉 흐름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많은 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저점을 잡고 자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저점을 잡고 새로운 또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일단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타나고 연말 또는 연초에 코스닥 시장의 추세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볼 때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면 또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메타버스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매수 후 일단 전체적인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맥스트를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서 미리 잡아서 변곡점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의 유레카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정말 고유의 검색식이 발굴해준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아낌없이 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도 박동희 파트너님의 검색식이 발굴해준 종목들을 만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자, 내일 오전 11시 20분에 박동희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장중 대응까지 해보신다면 주도주를 잡는 꿈,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내일 오전 11시 20분에 박동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